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방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, 제가 일단 대응하는 종목 특징을 좀 설명드릴게요. 제가 평상시에 유로, 골드, 오일 요 세 종목을 매매를 해요. 맨 처음에 알려드릴 게 변동폭이에요. 하루에 나올 수 있는 변동폭. 이거는 이제 기존에도 제가 중간에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들이에요. 골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변동성이 좀 커졌죠. 기본적으로 200개에서 250개 정도의 변동을 줍니다. 하루에. 한 달 전만 해도 100개면 위아래 100틱 만들면은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었어요.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1,400달러 돌파하고 1,500달러도 돌파했어. 이런 식으로 폭등 같은 게 나오면서 전체 변동폭이 되게 커져 버렸어요. 다른 종목들도 비슷하지만 특히 골드가 최근에 좀 주목받기 시작했죠. 그래서 골드의 하루에 나오는 전체 변동폭은 200에서 250틱 정도가 나오더라. 그 이상 나오는 거는 오버슈팅, 언더슈팅이 되고 다시 좀 돌아오더라. 이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들쭉날쭉해요. 평이하게 나올 때는 100개 정도면 얼추 다 나오는데 뜬금없이 메이저들이 작정하고 크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. 그런 날은 4달러씩 막 만들어요. 4달러. 원웨이로 4달러.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본금이 조금만 적어도 큰 손실이 발생하죠. 한두 개만 갖고 존버하게 되면. 뜬금없이 메이저들이 작정하면 막 400틱씩 움직이더라 이거요. 어쨌든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매우 큰 폭의 흐름이 나오니 골드보다 싸다구를 크게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유로 같은 경우는 이제 찌질한 날에는 굉장히 찌질해요. 80틱도 안 나와요. 그런데 이제 또 달러가 갑자기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하면은 쟤도 좀 큰 장대봉을 만들기도 합니다. 그런 날은 좀 드물어요. 유로가 이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찌질한 친구인 것 같아요. 제가 보는 이 8시부터 뭐 11시까지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. 그리고 골드와 오일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추세 잡으면 반대 방향은 완전히 죽여버려요.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를 잡았다. 반대 포지션은 아예 그냥 컷 나갈 때까지 절대로 그 되돌림을 주지 않아요. 그래서 원웨이인 것 같으면은 반대 방향을 아예 타면 안 돼요. 골드, 오일 둘 다. 이제 제가 중간에 얘들 좀 작정한 것 같은데요.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던질 때가 있어요. 그거는 진짜로 반대로 매매하면은 큰 손실 발생할 수 있는 날이에요. 최근에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. 그런 것들이. 작정한 날들. 조심해야 할 점. 추세가 나오고 있을 때는 반대 방향 매매를 삼갑시다. 뭐 지표 발표를 해서 흔들고 그런 거는 포함 안 됨. 물리더라도 추세 방향대로 물리도록 합시다. 다 왔나 싶은데도 더 가요. 그러고 나서 오버슈팅을 한 번 더 줘버려. 추세일 때 내가 혹시나 반대 포지션에 들어갔으면요. 이미 갖고 있어. 손실도 너무 많이 나버렸어. 저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. 물타기를 하지 마세요. 내가 한 개만 들고 있는데도 이미 15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나 있어요. 그러면은 나는 추세 반대가 된 거예요, 이미. 물론 그 전에 물타기를 많이들 하실 거예요. 그런데 추세일 때 반대 방향 탄 데다가 물타기까지 많이 하면은 그냥 나는 그날 다이 하는 거예요, 그날. 내 계좌를 살리려면은 그 물타기를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. 공공자리. 1,500달러, 1,400달러, 1,300달러 이런 거 있죠. 뒤에 공공이 붙는 그런 자리는 돌파 시에 크게 갈 수 있어요. 상방 돌파든 하방 돌파든 똑같아요. 하방 돌파가 되면은 거기서 단타 매매, 돌파 매매 할 수 있어요. 상방 돌파돼도 단타 매매로 도전해 볼 수 있어요. 돌파될 때 특히 골드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저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. 앞으로 혹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몇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다음에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. 골드는 00달러에서 뭔가 이 돌파할 때 흐름 도전해 볼 수 있는데 오일 같은 경우는 하지 마세요. 뭐 54달러에서 돌파할 때 상방 더 보고 그런 거는 위험해요. 오일은 골드에 비해서 흔들기도 좀 더 많이 나와요. 종목별로 확실히 메이저들의 성격이 다른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. 골드 쪽 형님이 확실히 화끈하세요. 작정하면요 좀 제대로 만들어줘요. 오일 쪽 그 메이저들은요 흔들기를 좀 많이 줘요. 특히 원유 재고 때 골드 같은 경우는 추세 딱 잡고 나면은 태워줄 새도 없이 그냥 달려버려요. 흔들고 그런 거 없어.
그냥 쭉 가. 내가 기다릴 수만 있으면 돼요. 시장을 안 보는 게 좋죠. 내가 중간에 털릴 수 있으니까. 오일은 좀 흔들기가 심한 편이라서 오래 가져가는 것도 쉽진 않더라고요. 내가 밤에 잠자는 사이에 먹을 수 있는 거 말고는 안 줘.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 있어요. 오일이든 골드든 주기가 있어요. 어떻게 되냐면 한번 추세를 만들고 쉬어요. 추세를 만드는 구간이 있고 쉬는 구간이 있어요. 매번 추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추세로 막 길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시간과 흐름을 타서 해야 돼요. 아는 내용이에요.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. 한번 이제 움직일 때 골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500개 이상 700개까지도 그런 한 큰 추세를 만들고 나면은 쉬어요. 수렴하거나 횡보하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큰 흐름을 만들어 가요. 오일 같은 경우도 한 7달러에서 그 이상까지 추세를 한번 만들고 나면은 박스권 횡보 또는 수렴하는 모습을 꼭 거쳐요. 그래서 그 박스권 횡보 나올 때 미리 추세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. 물릴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횡보할 때 박스나 수렴 구간을 내가 찾아서 기다리면 돼요. 그 돌파될 때 흐름이 생각보다 읽어내기 쉬워요. 한 방에 제대로 뚫어버리거든요. 둘 다 똑같아. 너무 두려워 마시고 돌파될 때 그리로 들어가면 돼요. 일봉으로 결정하면 제일 좋고 적어도 60분봉 정도의 긴 분봉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. 수렴하는 거 보고 이제 돌파하는 쪽으로 그리로 좀 추세 대응해봐야겠다. 그런 거 기다려보시고 선물들도 추세와 횡보를 반복한다.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횡보가 끝나고 돌파하는 흐름대로 확인하고 진입해도 추세를 일부분 먹을 수 있게 도와준다. 그러니까 기다려서 확인하고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.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.